안녕하세요, 서오토반입니다. 오늘은 GLE 53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는 40대 김우중이라고 합니다. GLE 53을 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츠 GLE 53 AMG 차량이고요. 마력은 435마력, 토크는 53. 지금 탄지는 약 4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5,300km 주행 중입니다. 바로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차가 차량 가격이 1억 4,200이었어요. 할인이 없다고는 하지만 200 정도 할인을 받았거든요. 차량 가격이 1억 4천에 신호코스까지 했더니 1억 4,900. 그러면 어떤 형태로 출고하셨나요? 리스로 출고를 했고요. 보증금 10%, 나머지는 60개월, 206만원 정도.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 제가 처음에 S4 네. 보험으로 등록을 할 때 이 차가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소음 인증서라든지 차량 인증서, 여러 가지 인증서를 좀 넣어서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193만원. 이게 40대의 보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 경력도 굉장히 기시잖아요. 길죠, 네. 여러 차종을 많이 탔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반 국도 주행을 할 때는 한 6km에서 7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대략 10km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 재밌게 달렸을 때 달렸을 때는 뭐 네. 3km 나올 때도 있고요. 3km? 네. 더 언더로 나올 때도 있나요? 그 언더로는 짧은 구간에서 나올 때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탔던 차량들이 다 승용이었거든요. 게다가 또 승용 디젤이었어요. 이 SUV에서 오는 이 시야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전방에 너무 잘 보이고 멀리까지 보이니까 처음에 이것 때문에 잘 샀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승용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있으면 다음 차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또 조절이 되다 보니까 서스가 높이다 보면 막히는 길에서도 멀리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서스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올리면 요거보다 더 올라가니까 넓은 시야.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요. 카시트를 장착을 하고 뒤에 태웠을 때 딱 눈높이가 옆에 풍경을 바라보기가 딱 좋은 SUV를 선택한 이유가 아이 때문이 가장 크거든요. 아이가 뭐 다른 집 아빠 엄마들이 SUV를 타는데 크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용을 타고 있었는데 그게 제 차보다도 가격대적으로는 낮은 차들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좀 압박이 있었으면 없지 않아.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거면 SUV를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SUV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분께서 SUV가 타고 싶다고 압박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어떻게 장점일까요? 예전에 승용차를 탔을 때 같은 속도로 가면 속도를 높였을 때 뒤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속도 좀 줄여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속도로 이 차로 운행을 했을 때는 모릅니다. 편안한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예전보다 속도를 올려서 다니는 게 아닌가. 세단 같은 경우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네. 무서울 수 있는데 이 차량은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더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뒷자리가 일단 더 높다라는 게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자리 공간은 어떤가요? 제가 집에도 지금 6GT를 운행 중인데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넓은 편은 아닙니다. 높이에서 오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솔직히 장거리를 가면 SUV보다는 6GT를 타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승차감도 더 좋기 때문에 만족도는 그게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가 앞뒤로 조금이나마 5cm 정도겠지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폭이 넓기 때문에 대신에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은가요? 상당히 넉넉해서 전기 스쿠터가 있었는데 싣고 다닐 정도로 전기 스쿠터를 트렁크에 넣으셨다고? 네, 접이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싣고 다녀서 타고 다닐 정도로 트렁크는 넉넉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서스의 단단함? 왜냐면 이게 AMG 서스다 보니까 코너링 돌 때 단단하게 해놓고 돌면 롤링이 거의 없습니다. SUV에는 롤링이 심하다 이런 선입견들이 좀 많은데 저도 그랬고요.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AMG는 AMG군요. 그러면 단점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주관적인 것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참고만 해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SUV이기 때문에 꿀렁거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승용을 대부분 탔고 SUV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꿀렁거림이 솔직히 너무 싫습니다. 어디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을 갈 때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단단하게 해도 AMG로 감쇄력을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런 바닥을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단을 많이 타셨던 분들이 더 느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엔진 진동이 디젤만큼 가끔 있습니다. 핸들에서 느껴지는 거 정도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엉덩이에서 느껴진다는 거. 운행 중에는 진동이 올라와도 잘 모르겠지만 AMG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동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는 이 알칸타라 재질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칸타라 재질이 땀에 좀 많이 찼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열선 핸들이 일단 없습니다. 아, 열선 핸들이 없어요? 다른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성능 예외는 있거든요. 하긴 예전에 253 나오셨던 차주님도 열선 핸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옵션적으로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뒷자리에 선쉐이드라고 하죠. 그런 게 없다든지. 솔직히 1억 4천만 원짜리 뒷자리에 선쉐이드가 없다라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자녀분이 있으니까 더 그러죠.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접목을 시켜보는데 불편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450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썬루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갔기 때문에 불만족은 없는데, 아니 이 정도에는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건 살짝 아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아쉬운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서비스 센터를 벌써 2번을 들어갔습니다. 출고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운행 중에 냉각수 보충 경고등이 떠서 보충을 받아서 끝냈고요. 제가 또 어제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뭐가 문제냐, 앰비언트 라이트가 운전석밖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네요. 지금 이쪽 다 안 들어오고 있었네요. 전체적으로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도 해봤지만 매뉴얼대로 알려주는 대로 바꿔봤는데 안 됩니다.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센터로 들어가라. 제가 예약을 하러 어제 센터를 갔었는데 예약 날짜가 11월 3일입니다. 한 3개월가량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AS 편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딜레이가 많이 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당분간은 그러고 타세요. 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이슈가 있어서 450 차주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센터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11월 3일이라는 건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일인데, 저도 이제 리콜 때문에 BMW도 다녀와봤거든요. 네네. EGR 사태. 그때 가봤었을 때는 어떻게든 사람을 더 많이 써서 아니면 뭐 라인 더 늘려서 맞아요.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새벽에도 네, 했어요. 맞습니다. 차량도 제가 차량을 맡기면 다른 차량을 내줄 렌트카.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노력이 보였는데, 벤츠는 그런 노력이 솔직히 안 보여요. 우리는 네가 아니어도 설 사람 많다 이런 느낌인 건지 그런 게 좀 불만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게 좀 아쉬우셨나요? 다른 부분은 크게 아실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능도 마음에 들고 평상시에 가족끼리 타고 다녔을 때 럭셔리카로도 손색이 없는데, 이 정도 가격에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배짱을 부르는 게 아닌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편 S클래스 타시는 분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서비스만 잘 해줘도 정말 더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차량 타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게 단점일까요? 차 폭이 넓다 보니까 골목길을 들어갈 때나 지하주차장 좀 좁은 데를, 협소한 데를 들어갈 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들키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요즘에 나오는 주차 공간들은 조금 넓혀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예전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진 데를 가면 주차하는 순간 민폐입니다. 그러면 또 단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사이드미러 이 각도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 사이드미러가 광각이라고 하는데 전혀 광각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벤츠 어드바이저 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광각미러를 바꾸고 싶다 문의를 했더니 이게 광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BMW의 반도 못 쫓아가는 정도의 각도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바깥쪽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봐도 차선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 물론 후측방 경고등이 들어오지만 이거는 좀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 반응 어떠세요? 제 주변 분들은 이번에는 얼마나 탈 거냐 하는 반응이 가장 많으셨어요. 네. 차량 기변증이 좀 심한 편이라 이번에는 1년 넘기냐, 이번에는 뭐 2년 탈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리스로 하면서 처음에 보증금을 많이 안 거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큽니다.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네. 많이 걸면 버는 대로 제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었고요. 네. 제 거래처에 갔을 때
얘기하셨던 부분은 돈 많이 벌었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걸 수 있겠지만 BM에서 벤츠로 갔다.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벤츠가 주는 이미지는 네. 확실하네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이 벤츠를 샀다고 하면 할인 안 받고 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금액대면 살 수 있는 차량이 여러 대가 있잖아요. 왜 카이엔 안 샀어? X5 왜 고민 안 해봤어? 이런 질문들은 없었나요? 많았습니다. 네. 제 주변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 같으면 카이엔을 샀는데 나 같으면은 X5를 샀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카이엔이나 X5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호불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이 싫었던 건 아니지만 천안에 서비스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받으러 대전이나 수원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예약을 해서 기다리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 먼 데까지 간다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정비를 받으러 타 지역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 네. 힘들죠. 그러면 X5는 왜 배제하셨나요? 제가 지금 현재 BM을 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끌리긴 했습니다. 더 이거보다 성능도 좋고 하지만 승차감에서 오는 부분이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X5 550i도 마찬가지고 시승을 못 해보고 삽니다. 시승을 해보고 살 수 있었다고 하면 뭐 X5를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시승을 못하고 사는 그런 느낌에서는 감성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 속에서 너는 BM이냐 벤츠냐, 근데 제 속에는 벤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네. 시승차가 별로 없나 보네요. 아예 없습니다. 천안 매장에 GLE를 디젤도 좋고 휘발유도 좋고 아무거나 시승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승차가 없었습니다. 아우디도 마찬가지였고요. BMW도 마찬가지였고요. 팔기도 힘든 차량인데 어떻게 시승 차량을 구하냐?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타시오까지 가서 시승을 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을 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 450이랑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서울 그 효성에서도 부지점장님께서 출고된 차량이 몇 대 없다 보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셨었거든요. 고객님이 궁금해 하신다. AMG가 어떤지 비교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450을 못 타봤습니다. 리뷰 하시는 것들 보면 450 타신 분들은 편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승차감도 적당한 서스에 적당한 승차감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AMG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렁출렁 거리거나 딱딱하거나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중간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탈 때마다 네. 스탑앤고 끄고 서스 감쇄력을 한 단계 항상 무조건 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자리에 탄 사람들이 멀미를 하기 때문에 너무 꿀렁거려서 그러는 거죠? 일반 SUV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타이어가 평평피가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족을 먼저 위하는지 내 감성을 따를 건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걸 살 이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감성적으로 내가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AMG를 선택을 하시는 거지 가족을 더 위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450이 맞는 것 같고요. 450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처럼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평소에는 정성 있게 편안하게 타다가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고요.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겐 최선의 선택지가 아닌가. 평소에는 럭셔리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어딜 가도 많이 쳐다보시고 눈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는 너무 좋지만 저처럼 차박을 안 하고 캠핑을 안 가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차량을 예전에 승용이 대부분 다 디젤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종을 많이 타봤는데 디젤만큼 펀치력 있고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 해결을 안 해줘서 벤츠의 이미지가 추락하면 과연 벤츠는 한국에서 계속 이 판매량을 유지할지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저 역시도 벤츠라고 하면 고급 이미지, 독삼사에서 가장 높은 위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임밸류에 좀 걸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려는 벤츠.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량이 그래도 AMG잖아요. 한번 살짝 달려볼 수 있을까요? 수동 모드로 해서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괜히 SUV라서 그런가 살짝 겁이 나는데 또 그렇지는 않네요. AMG 썼기 때문에 네. 단단히 잡아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차량이 전복되는 거 아니야, 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타보시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오히려 노면의 그런 잔 진동까지 읽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량, 이 뚱뚱한 차량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수동의 재미가 네.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